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너무 잘 아시는 트럼프가 회담을 굉장히 격하게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지금 모든 all military assistance를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전략적 asset, tactical asset allocation 모델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선절매도 해야 되는지, 빠른 선절매가 때로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고 조금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게 해주는지에 관한 비슷한 어널러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도 좀 ETF 유동성이 풍부한 금, 은, 백금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원유, 이런 원자재를 에그리컬처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ETF를 활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에퀴티 위주로 해왔잖아요. S&P 500 혹은 나스닥 혹은 시가총액이 큰 혹은 업종의 대표 메가 기업이라고 200 빌리언 달러 이상에 되는 종목들로 제가 해왔는데 조금은 오늘은 코릴레이션이 낮은 분산이 조금 더 잘 되는 원자재 커머디티 ETF로 시뮬레이션을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드리고요. 자, ETF를 10개로 총 선정을 했는데 너무 커머디티만 하면 아시겠지만 커머디티 자체가 물론 금이 잘 나갈 때도 있고요. 은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동굴이 원유가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10년 내에 햄버거를 짧게 치고 가는 우리 AI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빅테크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너무 커모디티만 고집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엄선을 했고요. AUM, Asset Under Management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인 그런 거를 8개를 골랐고 S&P 500과 나스닥을 나머지 2개를 넣어서 총 10개의 ETF를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워드에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나중에 잘 되면 책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티커가 이렇게 이제 UNG, USO, GLD, 실버, CPER, PPLT, PAA, PALL, DBA, SP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천연가스 먼저 좀 보시죠. United Natural Gas Fund라고요. UNG라고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관련된 ETF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오일 펀드 LP라고요. 이 또한 이게 약간 정확한 코모디티 예전에 그 우리가 팬데믹 이슈 불거졌을 때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간 적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US 오일 펀드는 WTI를 추종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이게 또 약간 하지만 어찌되었든 순수 코모디티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Asset Under Management AUM 규모로는 그 당에 상당히 제일 큰 USO입니다. 코모디티 원유 생산 기업들의 가격을 추종하는 거고요. 자, 골드쉐어는 제가 예전에 편입을 했었죠. 그리고 iShares Silver Trust, 이게 SIVR, 이게 실버를 추종하는 ETF 중에는 가장 큽니다. 자산이. 그 다음에 동은 United States Copper Index Fund라고 해가지고요. CPR이라고 하는 티커를 가진 게 제일 큰 ETF입니다. 자, 플래티넘과 그 다음에 팔라디움 두 개가 조금 비슷한 거여가지고 좀 적어놨습니다. 디젤 차량, 이게 백금, 두 개 다 백금인데요. 디젤 차량의 독성제가 촉매적으로는 이제 플래티넘이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팔라디움은 가솔린 차량, 우리나라는 가솔린 차량이 더 많죠. 유럽은 디젤 차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러시아에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영 전력사의 부실로 또 광업에 타액이 가게지면, 그러면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이게 니켈의 부산물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인도네시아 규제 강화로 오르면 이 팔라디움의 급등은 더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채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티커로는 PALL, PAL이라고 하고요. PPLT, 플래티넘 이렇게 서로 똑같습니다. 지금 ARDRN 이 운용사에서 ETF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개인들이 이거를 그 귀금속을 사서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ETF로 많이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농산물 인베스코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애그리컬처 펀드를 DBA라는 티커로 넣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 SPY, QQQ,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DR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뭐 VO를 하지 않고 네, SPDR을 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익숙치 않은 것 같아서 팔이라는 퍼포먼스가 두 개가 개솔린과 어찌됐든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뭐 니켈 뭐 부산물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팔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똑같이 이제 이게 카 인더스트리와 굉장히 제가 촉매제 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게 올랐거든요. 빨갛잖아요. 근데 자, 팔 말고 PPLT는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오르긴 한데, 두 개 다 지금 보면 다 카 인더스트리에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그 수급에 따라서 혹은 이제 뭐 생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켈 가격이 오르면 니켈을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공급 이슈 때문에 약간은 서로 가격이 비슷한 백금이라고 하는 귀금속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모델 컨피규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거는 Tactical Asset Allocation 전략을 썼고요. 룩백 기간은 4개월, 그리고 3개월 equal 홀딩, 손절매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서머리를 돌려봤더니, 먼저 좀 상관계수, 벤치마크 상관계수는 0.35니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익률은 사실은 엔딩이 $10,000 투자했는데 28,000. 제가 커머디티하고 10개 고른 ETF, 그죠? 뱅가드는 $30,000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거는 벤치마크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0.3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자, 하락폭, MDD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다행히 MDD가 조금 더 작습니다. 대신에 근데 마지막에 지금 S&P 500 지수 빅테크가 점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변동성 대비해서 샤프 레이셔, 소티너 레이셔가 조금 작습니다. 네, 그건 좀 작은데요. 분명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건데요. 자, 이퀄 웨이트하고 모멘텀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어차피 뱅가드 500 지수가 이게 지금 가운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올라서 조금 수익률이 뒤졌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좋았죠. S&P 500 지수에 포함해서. 자, 뱅가드 500이 벤치마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ETF를 고르느냐. 제가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커머디티 ETF를, 원자재 ETF를 위주로 쫙 깔았거든요. 원자재 ETF 중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Asset Under Management, AUM이 굉장히 큰 ETF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고른 모멘텀 모델, Tactical Asset Allocation이 아닌 단순히
제가 10개 ETF를 걸었는데 10개 ETF를 그냥 10분의 1씩 짠짠짠 넣어서 전혀 Tactical Asset Allocation 전략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모델이 Equal Weight는 특별한 수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멘텀 모델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모델이 Equal Weight 단순한 가중평균 모델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자, 지금 우리 샤프 레이쇼, 소티너 레이쇼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표준 편차는 조금 크지만 애뉴얼 와이즈 리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죠? 다 그런 걸 커버합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벤치마크니까.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커머디티 ETF로 분산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조금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꼭 지금 미국이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을 All Military Assistant를 중단하겠다 라고 한 것도 일종의 손절매 혹은 집중과 전략의 정책, 외교 정책일 텐데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있어서도 꼭 코모디티가 분산이 좋다고 해서 코모디티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벤치마크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오 좋아요 하고 꼭 분산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자재, 코모디티 에셋으로 가는 게 때로는 그렇게 좋은 모델을 낮추는 백테스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금도 있고요, 그죠? 은도 있고 동도 있고요, 그죠? 그 좋다고 하는 귀금속, 백금, PALL, 그죠? PPLT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교훈을 지금 원자재 백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얻어봤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레이달리오나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전략적 자산 매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겠습니다. 제가 9개 기업을 가지고 이제 업종의 대장을 넣었었죠. 시총 상위보다는 시총 20개보다는 60개 메가 기업 중에 그래서 그게 애플, 아마존, 구글, 버크셔, 일라일리 이게 이제 제약, 월마트 이제 그 디펜스 컨슈머 디펜시브죠. XOM 그다음에 린다, 인더스트리얼스, GE, 자 테슬라 이렇게 아마존과 다른 섹터로 이제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그죠? 네, 어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10개 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Tactical Asset Allocation을 equity 10개로 9 섹터 제가 섹터와 미국은 섹터가 인더스트리스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입니다. 하나의 섹터에 여러 개의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와는 조금 더 다르게 정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섹터인데 200 빌리언 달러 이상인 종목이 있는 종목은 총 9개 섹터 가지고요. 9개 섹터의 자장을 뽑고 마지막 하나는 테슬라를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아마존과 같은 섹터에 있는데 테슬라는 2차 전기차고요. 그죠? 아마존은 순수 사실은 홈쇼핑이잖아요. 굉장히 다른 섹터는 같지만 굉장히 다른 너무나 다른 대장주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넣어서 10개를 나눴고요. Tactical Asset Allocation 이 10종목에 대해서 했더니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로 자 월마트와 GE가 이번 달에는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테슬라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달에도 있고 이번 달에도 있는 유일한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제외된 종목은 아마존과 구글이 자 Tactical Asset Allocation 9 섹터 리딩 컴퍼니 하고요. 테슬라 하나 넣은 거에서는 자 GE는 말씀드렸죠. 예전에 GE가 3개로 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티커를 똑같이 쓰는 거는 GE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항공기 엔진을 주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티커는 G, 그 다음에 테슬라, 월마트가 9섹터 섹터 대장의 에셋 엘리케이션의 모델로는 나왔다. 추천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